워싱턴이 손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WHO 탈퇴하냐 아니면 남아있냐 이걸 가지고도 지금 뭐 협상을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세계보건기구 이 WHO 차기 총장을 미국인으로 이제 세우겠다, 만들겠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취임식 날 세계보건기구에서 탈퇴하겠다고 네. 선언을 했죠.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공식 탈퇴하려면 이제 1년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로이터가 여러 명의 그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한 걸 보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인수팀이 취임 전에 만든 내부 문서에 이제 이 세계보건기구를 어떻게 할지 그게 있는데 네. 여기 보면은 바로 취임하자마자 탈퇴하도록 해라 이렇게 권고하면서 급진 개혁 요구하고 지금 이제 이 거브레여소스 총장 임기가 2027년에 끝나는데 이 사람은 네. 에티오피아 출신인데 아시겠지만 계속 미국하고 좀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후임에 미국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라. 이렇게 조건을 내세웠다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뭐 보도 내용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후임으로는 미국인이 들어가는 것을 복귀 조건으로 내세웠다. 뭐 그래도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개혁 얘기를 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트럼프도 이제 그 탈퇴하면 하겠다고 하면서 코로나 대응이 미흡했고 네. 다른 나라들에 휘둘린다. 이게 이제 중국을 이렇게 이제 우회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후에 세계보건기구가 청소가 되면은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런데도 구체적인 뭐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것 역시 또 좀 밀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개혁 얘기를 하면서 뭐 청소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어쨌든 지난 세월 동안에 개혁에 좀 실패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난 네. 20년 정도 이제 로이터가 입수한 내부 문서를 보면 한 20년 정도 개혁에 실패했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 세계보건기구 개혁을 감독할 특사까지 임명하도록 그렇게 대통령한테 권고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백악관 대변인이 로이터에 성명을 보냈는데요.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 그 보건정책 프로세스라든가 보건기구들에 대해서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 세계보건기구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WHO 관계자 쪽의 구체적인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쪽에서도 네. 뭐 반박이 나왔습니다. 로이터에 이제 그 관계자가 성명을 보냈는데요. 네.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지금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동안에는 회원국 출연에만 이제 의존. 사실 미국이 제일 많이 냈죠. 했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재정이 안 되니까 자발적인 독립적인 그 이제 기여 받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국가별 책임자한테도 더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고 하고 재정 운영 투명성도 높였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네. 독립적인 기부도 모색하고 뭐 더 많은 국가별 이 책임자들에게 더 많은 재량권도 부여했다. 뭐 이런 강조를 하면서 WHO도 입장을 좀 냈군요. 여기까지 이 얘기는 살펴보겠고요. 향후 흐름을 좀 봐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가지고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정부의 선박이 그러니까 미국의 배가 파나마 운하를 지날 때는 돈 안 내도 된다. 통행료 안 내도 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파나마 측이 즉각 이거 아니다라고 했거니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미국 국무부가 미국 정부 소유 선박은 파나마 운하 지나갈 때 앞으로 돈 안 내기로 합의했다. 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해서 파나마 운하청이 그런 사실 없다.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보면은 그 파나마 대통령이 또 바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아무 변화 없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미국에 이렇게 물밑조회를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미리 딱 터트려가지고 선수를 친 것 같은데 여기 파나마가 발끈한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미국 국무부의 발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보니까 루비오가 국무장관이 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 선박은 돈 내는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를 가면서 돈을 내는 건 터무니없다. 글쎄요. 미국이 이제 뭐 1999년에 이제 그 운영권을 넘기긴 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뭐 파나마 그 운하청 얘기는 특정국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는 거다. 우린 조약상 그대로 받는다 하는데 글쎄요. 미국 정부 선박은 돈 안 내겠다. 터무니없다 하는 거는 글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협상의 어떤 전략의 일환으로 그렇죠. 압박하려고 먼저 좀 선수를 줬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루비오가 이제 네.
파나마 갔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미국 해군 함정이 지나갈 때는 돈 받지 말하는 걸 가지고 아마 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파나마 쪽에서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좀 이렇게 시간을 끈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확 내질렀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미국 함정이 연간 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게 한 40여 척. 그러니까 전체 통행량이 한 0.5%니까 지금 한 몇백만 달러 정도 이제 통행료인데 이거를 이제 미국이 뭔가 좀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파나마는 뭐 끄떡도 안 하는 입장인데요. 트럼프가 그렇다고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걸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요. 파나마 대통령이 너무 건드렸다 싶었던지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대사를 통해서 중국 쪽에 1대1로 탈퇴하겠다는 문서를 전달했다. 그러니까 슬그머니 또 이렇게 좀 너무 세게 몰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워낙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분야가 많아서요. 지금 하나하나 첫 번째 뉴스부터 그 내용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다음 얘기는 가자 지구에 대한 언급했던 내용들 지금 뭐 일파만파 파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자 지구를 미국이 이제 소유해서 휴양지로 개발하겠다 이런 구상. 근데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도 이걸 기자회견을 통해서 접했다. 그러니까 미리 들은 바가 없다.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네요. 지금 CNN이 백악관 그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관계자를 인용해서 전했는데요. 네. 트럼프 이 구상이 아주 극소수의 그 최측근한테만 사전에 알려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동 특사 이 사람은 이제 그 아주 트럼프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죠. 그다음에 이제 월츠 국가안보보좌관 정도만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무장관이 루비오 국무장관인데 지금 이제 중남미가 있죠. TV 회견을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네. 트럼프가 자기 생각을 해서 전문가들하고 그렇게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이런 그 스타일을 거듭 과시를 했다는 게 CNN 지적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해 왔다, 구상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측근들은 좀 몰랐다. 이런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반응이군요. 백악관 그 하고 측근 참모들의 상당히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네. 이 루비오도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트럼프 구상이 공개되고 나서 SNS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대통령이 가자지구 재건을 주도하길 원하지 결코 소유하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살짝 좀 두둔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지난주에 그 공화당 의원들도 만나서 그 중동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그때 만났던 한 공화당 인사가 우리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언급 그 우리한테 귀띔한 게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뭐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대통령의 독창적 구상이다 이런 그러니까 표현을 이제 썼나 봐요. 백악관 대변인이 이제 네.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질문이 나오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out of box idea이라는 대통령의 독창적 구상이기 때문에 이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미국 유권자가 파격적인 이런 입장을 취하는 대통령을 그러니까 트럼프를 뽑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네타냐후 만나가지고선 파병 약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재건 비용도 미국이 내지 않는다. 파트너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피해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틀에 갇혀지지 않은 독창적 구상이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을 유권자들이 뽑은 이유가 아니겠느냐. 또 백악관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 거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각에서는 뭐 사실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네. 탄핵 얘기도 나오고요. 네, 좀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중동 구상 거듭 강조했죠.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네. 현지 시간은 목요일 새벽에 이제 새벽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그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싸움의 결말이 나면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미국에 넘겨질 거다. 그러면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척 슈머 같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거기 설치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느닷없이 또 척 슈머 이 얘기를 한 게 배경이 있겠죠. 이 사람은 민주당 그 상원 원내대표죠. 유대계죠. 미국 의회에서는 최고위 인사로 이제 아주 친이스라엘 입장을 취해왔는데요. 트럼프 구상을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중동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키고 결국 미군을 보내게 될 거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제 척 슈머를 끼우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가자지구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중해 휴양지 리비에라로 만들겠다 뭐 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개발팀하고 뭐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미국이 전 세계의 훌륭한 개발팀하고 협력하고 있다.
그 천천히 신중하고 그렇게 해서 가장 화려한 개발의 하나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파병 얘기 나와서 그런지 미국 병사는 필요 없을 거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하마스가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또 소집했다. 이런 얘기 전해지네요. 오늘 새벽에 이거는 이제 러시아 통신 리아 노보스티가 전했는데요. 네. 그 안 되겠다 싶었던지 아랍 연맹 정상회담을 긴급 소집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마스 대변인이 성명에서 트럼프의 가자지구 검역 양역이 갈수록 노골화한다. 그 아랍권이 강제 이주를 막도록 합심해서 저지해달라고 거듭 촉구를 했습니다. 네. 가자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이제 인접한 국가들로 이주를 시킨 후에 휴양지로 만들겠다, 프로젝트를 하겠다, 뭐 이런 구상인 건데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 건지 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국제법 학자들이 따라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심지어는 이거 트럼프 구상 자체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그런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영국 가디언이 그 영국 그 킹스 칼리지 런던 국제법 교수 등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국제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다른 나라 지도자들로 하여금 비슷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아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고요. 구체적인 언급 좀 소개해 주시죠. 이런 킹스 칼리지 런던 국제법 교수는 가디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내가 학자이며 국제법 교수 이전의 한 인간으로서 트럼프 구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국가 원수는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시죠? 제네바 협약하고 로마 협약 이런 게 전쟁 범죄를 이제 규정하는 대표적인 건데 여기 보면은 이거는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네. 유럽연합 얘기도 좀 해주시죠.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유럽, 뭐 프랑스, 네. 뭐 독일 이런 뭐 영국 쪽에서 뭐 이미 그런 비판이 나왔는데 유럽연합 그 외교안보 담당 대변인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네. 질문이 나오니까 아주 공식적으로 유럽연합은 두 국가 해법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는다. 전혀 불변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그냥 공식적으로 트럼프 구상을 비판한 겁니다. 앞서서 언급해 주셨던 이 제네바 협약 이게 뭔지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네바 협약은 그거죠. 그러니까 전쟁 때 민간인하고 군인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이제 그걸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전쟁포로도 치료해주고 뭐 이런 식의 인도적으로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로마 협약은 아시다시피 국제형사재판소 그 설립 토대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강제 이주 뭐 이런 것들 인종청소 이런 거는 전범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두 협약 모두 임의적이고 영구적인 가자 주민 강제 이주를 이 두 협약에 비춰서 근거로 해서 보면 이게 전문가들은 위법이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이제 거군요. 그래서 그런지 백악관 대변인도 그렇게 영구적인 뭐 강제 이주가 네. 아니고 임시 뭐 이주라는 식으로 말을 슬그머니 바꾸긴 했는데 뭐 네. 미국 언론들이 뭐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네. 이제 이런 가운데 또 트럼프가 네타냐후하고 이제 만나고 공동 회견하면서 또 좀 발언한 게 조금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어떤 발언을 얘기를 했냐면요. 네. 가자 지구가 폐허가 돼서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주가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기억하시죠? 국제 형사재판소가 그 네타냐후에 대해서 전범 그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인데 그때 이게 이제 민간인 공격에 대한 그게 이제 명분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전문가들 얘기는 트럼프가 그 ICC의 네타냐후 영장 발부를 사실상 그 뒷받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으로 가자를 폐허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공격으로 이렇게 된 거다 참상을 인정하는 게 됐다 뭐 그렇죠. 이런 뭐 의미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네. 뭐 그 어린이 여성 포함해서 지금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에서 4만 7천 명 이상의 민간인이 지금 희생이 된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의도했든지 어떤지 모르지만 또 이런 식으로 또 묘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가자와 관련된 가자지구와 관련된 이 언급은 계속해서 좀 뭐 반응들도 그렇고요. 나온 얘기들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볼까요? G20 의장국이 남아공입니다. 오는 20일부터 21일 G20 외교장관 회의를 이제 추진하는데 여기에 루비오가 이 남아공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좀 비판하면서 참석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네, 그렇게 그저께 자기 X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G20 외교 회의에 가지 않겠다.
그러면 남아공이 매우 나쁜 짓을 한다. 어떤 걸 찝은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네. 사유 재산을 수용하고 G20을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싫어하는 DEI 연대 평등 지속 가능성을 장려하는 데 이용하고 기후 위기 대응용으로 다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국무장관으로서 내가 할 일은 미국 국익을 높이는 거지 납세자 돈을 낭비하거나 반미주의를 받아주는 게 아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됐고 이 2기에서 국무장관을 맡은 루비오 국무장관이 공식적으로 비판을 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이 당연히 좀 뒷받침이 되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정 계층 그러니까 백인을 매우 나쁘게 대하는 것이다. 이런 언급을 트럼프 대통령도 했었죠. 지금 남아공이 남아공은 인종차별 정책 오랫동안 되어 있다가 이제 없어졌는데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토지 무상 수용 그러니까 법을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백인 지주를 이제 타겟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로이터 보도를 보면요, 남아공이 지금 백인 인구가 한 8%밖에 안 되는데 경제학지 한 4분의 3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아공 대통령이 지난달에 개인 토지를 공익 목적으로 쓸 수 있을 때는 무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해서 반발하는 겁니다. 특히 머스크 남아공 출신이거든요. 이거는 뭐 인종 차별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반발을 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시작되고 나서 첫 정상과의 만남이 이제 네타냐후와의 만남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일본 총리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만남인데 어제 저도 이제 화면 하나를 봤는데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모자 빨간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요? 네, 뭔가 이 만남에 굉장히 좀 공을 들인다 이런 인상을 그래서 많이 머리가 커서 받았는데. 하긴 네. 트럼프도 머리가 크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4월간 이제 미국 방문하려고 출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날 백악관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제 지금 일본 언론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이 정상회담하고 나서 나올 공동 성명에 황금 시대 표현이 담길지가 주목이 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황금 시대라는 표현이 왜 중요한 겁니까? 지금 왜 이게 담길지 안 담길지 이게 이 시점에서 왜 중요한 거예요? 트럼프 1기 때 네. 아베 그야말로 진짜 끈끈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다시 갖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언론들 전망은 이시바가 이번에 가서 이제 미일 동맹 강화가 중요하다. 이제 중국 네. 억제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액화천연가스 사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투자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관세 조금 좀 피해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위비 인상 압박 같은 것도 조금 이제 좀 서로 조율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황금시대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공동 성명이 이제 나올 거고 3대 핵심 주제가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 그리고 안보, 중국도 여기에 한 그렇죠. 축이라고요. 그렇게 네. 관측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산 무기도 많이 사겠다는 입장도 아마 표명을 할 것 같습니다. 요미우리 보도를 보니까요, 정상회담 하고 나서 원래는 이시바가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백악관이 그러지 말고 같이 하자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지금 조율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시바 총리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에 앞서서 소프트뱅크 회장하고 먼저 만났다고요? 손마사요시 손정영 회장이 트럼프 먼저 만났죠. 아마 코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모자도 썼다고 하는데요. 일본 트럼프가 특히 이제 개인적인 정상 간의 개인 접촉 이런 걸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걸 고려해서 전에 아베 총리 때 영역 통역을 했던 외무성 다카오 스나오라고 이 사람 이제 미일 지휘협정 실장인데 그 사람한테 이번에도 통역을 맡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 사람을 굉장히 아마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작은 총리라고 부를 정도로 친근하게 대해서 이 사람한테 이제 그 통역을 세워서 조금 좀 훨씬 개인적인 친밀감을 좀 높이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뭐 언론의 입장까지 정해 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산케이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시바가 트럼프하고 이제 2기 출범해서 이제 트럼프하고 처음 만나죠. 그래서 일본 입장을 어디까지 전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가 않다. 그래서 지금 이시바 주변에서 이번에 가면은 경제 협력을 고려해서 해서 안보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충고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과연 트럼프가 얼마나 내주고 아마 공짜는 없으니까요. 이제 그렇죠. 그것도 이제 주목이 됩니다. 이건 사실 미일 정상회담은 이제 다른 동맹들도 지금 주목을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얘긴데요. 테슬라 CEO, 도지의 수장이기도 하죠. 선출직 아닌데도 사실 굉장히 지금 트럼프 이기 시작하면서 막대한 영향력, 사실 그 이전부터 그랬습니다. 영향력을 그렇죠. 좀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취임 이전에도 사실 뭐 대통령 다음에 어떤 권력이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참 많았는데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보여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머스크의 그런 거에 대해서 공화당 내에서도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당 백악관이 앞서서 이게 이제 월권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머스크가 특수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거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폴리티코 보도를 보면은 그 특수직 공무원이 정부 조달 계약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이 법안을 낸 그 민주당 하원 의원이 200억 달러가 넘는 그 정부 계약을 따낸 사람이 특수직이라 그래가지고 하는 거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애당초 딱 끊어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정부 직원이라든가 의회에서도 이게 그런 거 할 수 없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머스크는 그야말로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이 다시 되는 데 있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제 돈도 많이 낸 거잖아요. 그렇죠. 돈도 네. 많이 냈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를 이제 이끌고 있으니까 네. 이제 어떤 그런 그 연방정부 개편 같은 걸 위해서 재무부의 민감한 그 데이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또 시비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이거 조사해라. 그래가지고 또 이것도 좀 시비를 걸고 해서 하는데 공화당 내에서도 뭐 불만이 많습니다. 네. 지금 공화당이 특히 이제 뭔가 하면 트럼프가 의회 연방 그 예산 지출권 의회가 감시하는데 그거 막 무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공화당 쪽에서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특히 수전 콜린스라고 메인주 공화당 상원의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상원의 쇠추리에 소속되어 있는데 머스크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많은 권력을 준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곤란하다. 법정에서 많은 문제가 다뤄질 거다. 그렇게 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 베센트 재무장관의 언급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또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금리 하락을 결국엔 원하고 있고 10년물 국채금리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고요. 정리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금리를 내리라고 뭐 연준에 요구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네. 해명을 하면서 에너지 비용을 낮추면은 그리고 또 규제를 완화하면 금리가 자연스럽게 조정될 거다. 그렇게 되면은 경제 전반의 비용 절감을 통해서 금리를 안정화시키라는 게 우리 행정부의 목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기 때 했던 그 감세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포인트를 맞추는 거는 세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지출을 줄이는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감세 법안이 이제 통과되지 못하면 엄청난 증세가 불가피할 거라는 경고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눈에 띄는데요. 지금 관세 정책이 세수 확보가 목표가 아니고 국내 제조업 기반을 되찾으라는 거라 하면서 특히 의료용품하고 조선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유치하려고 한다. 이 조선 부분은 사실 우리하고도 굉장히 그렇죠.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서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사실 연준의 금리 이 통화 정책과 관련돼서 어떤 좀 압박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런 언급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요구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직접 전화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사실 자연스럽게 에너지 비용 낮추고 규제 완화하면서 금리는 조정될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고요. 재무부 결제 시스템 읽기 접근권 허용 도지 요 부분을 의식한 얘기도 좀 했다고요? 네, 그래서 네. 베센트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거를 허용한 거에 대해서는 재무부 복지 지출 시스템 같은 거는 전혀 변동이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온라인 미디어 기업 세마포르가 월가와 함께 매년 열어온 이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다보스 포럼의 버금가는 이벤트로 글로벌 이벤트로 좀 올리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이거 어떤 배경입니까? 이게 미국의 온라인 미디어 기업 세마포르가 이제 네. 3년 전부터 이제 올해가 이제 세 번째입니다. 4월 말에 이제 3차 회동이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가 이제 이기 출범하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여기 트럼프의 정책 기조라든지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이 기회에 이 세마포르 포럼을 다보스 포럼처럼 좀 키우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CEO 참가 신청자가 200명이 넘었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네. 1차 때는 뭐 한 50명 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월가도 지금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뭐 월가 쪽에서 여기 공동 의장이 칼라이그룹 공동 창업자, 그 다음에 시타델 창업자, 뭐 전 프리츠커 전 상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동 의장이고, 테마도 금융 부분만 아니고요. 무슨 뭐 기후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포함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 창업자가 우리가 다보스 포럼처럼 주목받을 수 있는 회동이 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마포르 컨퍼런스 약간 네. 좀 생소한데 이름 좀 기억해 두면서 흐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각국에서 뭐 주목을 할 것 같은데 CEO들도 지금 참석 예정이 되어 있나요? 뭐 그쪽 얘기는 넷플릭스, 페덱스, 네. 뭐 유나이티드 항공, 뭐 홀푸드 이런 데 CEO들이 지금 이미 참석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금 아마 거기에 정신이 없으니까 그럴 거다고 하는데, 글쎄 참가해서 힘을 더 실어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얘기가 확실히 많습니다. 네, 다음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는 이 슈퍼볼 상당한 행사잖아요. 그럼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승전 슈퍼볼 직접 관람하는 것으로 지금 뭐 확인이 된 겁니까? 일요일 밤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이제 월요일 새벽이 그렇죠. 되겠죠. 그 뉴올리언스 시저 슈퍼돔에서 열립니다. 열리는데 이제 이게 캔자스시티 칩스하고 필라델피아 이글스 간에 이제 59회인데, 트럼프가 가겠다고 했던 모양입니다. 미국 그 경호국이 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뉴올리언스 기억하시지만 얼마 전에 엄청난 테러가 있었죠. 삼엄한 경고가 이제 경호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지금 미국 언론 관심은 이 캔자스시티에 스위프트 연인이 있죠. 그 스위프트가 그래서 네. 테일러 앞서서도 스위프트가, 갔었죠. 지난 네. 대회도 갔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스위프트가 아시다시피 해리스 지지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때 아주 굉장히 못마땅해 했는데, 대통령 가니까 글쎄 서로 이제 VIP석에 앉으면 어쩌면 좋아할지도 모르겠다. 글쎄요. 이것도 관심이 쏠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국제뉴스 듣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이었고요. 선주교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